안녕하십니까, 아침 한기입니다. 이번 편은 10월 19일 북한이 발사를 했다라는 SLBM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우선 팩트 부분은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고 화면을 잠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의 노동신문 보도하고 주장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핵심은 5년 전에 발사를 했던 그 잠수함을 똑같이 이용을 해서 이번에도 같은 잠수함을 이용을 했고, 그 잠수함의 이름은 824 영웅함이다 라며 잠수함에서 발사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신형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으며, 측면 기동과 활공 도약 및 진화된 조종 유도 기술이 도입이 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총 4번에 걸쳐서 북극성 시리즈를 발사를 했습니다. 2016년 8월에 처음으로 북극성 1호를, 2017년 2월과 4월에 2호를, 2019년 10월에 3호를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북한이 3000톤급 잠수함을 새로 건조해서 발사를 하는 것처럼 잠수함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고, 당시에 국방력의 일대 사변이라고 이제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19일 발사 장소에는 박정천하고 김정은은 참석을 하지 않았고, 당 중앙위 부장 유진, 중앙위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 그 다음에 국방과학원 지도 간부들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분석은 크게 3가지로 할 예정입니다. 우선 발사 플랫폼인 잠수함, 두 번째는 미사일 자체, 세 번째는 발사 원점입니다. 발사 플랫폼은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5년 전과 동일하다고 북한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2016년 사진과 2021년 사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잠수함 자체는 크게 변한 적이 없고, 세일의 탑 부분에 안테나와 잔망경이 일부 좀 변화가 있고, 해치 부분을 선명하게 공개를 한 게 특징입니다. 2016년에는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서 해치 부분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잠수함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동일한 잠수함이라면 결론적으로 2016년도에 북한이 잠수함에서 SLBM을 쐈다라고, 발사를 했다라고 주장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북한 스스로 옛날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밝힌 내용과 동일합니다. 미사일을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평양에서 자위 2021에서 공개를 했던 미사일 중에 가장 작은 미사일을 공개를 했는데, 특이하게 북극성이라는 시리즈의 명칭을 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10월 19일날 발사한 SLBM은 기존의 북극성 시리즈와는 다른 계열의 탄도탄임을 북한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좀 제가 확대를 해서 기존의 다른 북한이 발사를 했던 다른 미사일과 비교를 해보니까,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하는 그 미사일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10월 19일날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소형 SLBM은 KN-23을 잠수함용으로 개조를 한 파생형으로 판단을 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특이한 게 발사 원점인데, 2021년 10월 19일 10시경 기상위성 사진과 구글 어스 사진을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서 오버레이를 시켜가지고 추적을 해보면,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촬영한 장소는 신포항과 마양도 사이의 해역입니다. 국립해양연구원 해도를 보면 이곳의 평균 수심은 25m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SLBM의 발사 수심이 50m 정도는 돼야 되는데,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그 해역에서 SLBM을 발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제가 그 그림을 그려서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 화면이 하나 나올 텐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잠수함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수역을 해역을 심도를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를 할 때 수심이 그 25m, 지금 그 마양도하고 심포 사이가 수심이 25m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포급 잠수함의 그 함체의 그 직경이 한 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의 그 상부에 툭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세일이라고 하는데, 그 세일의 높이가 한 6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잠수함 전체, 심포급 잠수함 전체의 높이가 한 13m 정도 되는 거죠. 이 잠수함이 그 수중을 항해할 때 이 해저면에 바닥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암초 해저면이 평탄한 게 아니고 그 요철이 있기 때문에 암초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 화면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 최소한 아무리 평탄면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3에서 5m 정도는 해저면에서 그 잠수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아까 잠수함의 전체 길이가 13m, 그 다음에 거기 안전거리, 최소 안전거리가 3에서 5m. 그렇게 되면 16m에서 거의 한 18m 정도의 그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사를 한 소형 SLBM의 그 길이가 한 6에서 7m 정도 되는 거로 판단을 하면 결론적으로 전체 심포급이 SLBM을 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심이 25m에서 그 18m 정도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제가 발사 원점을 잘못 파악하지 않는 이상 심포와 마양도 사이 해역에서 SLBM을 발사를 했다면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를 했다는 얘기고, 잠수함은 쇼를 하기 위해서 부상을 하는 장면만, 그 발사관의 해치를 열고 부상하는 장면만 촬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확인된 발사 원점의 수심 문제 때문에 그 잠수함에서 발사했다라는 점을 쉽게 흔쾌히 수긍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그 공개를 한 5장의 사진은 의문투성이입니다.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5년 전에 그 잠수함에서 또 그 SLBM을 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5년 전에 그 SLBM을 잠수함에서 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2016년에는 원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지만 2021년에는 발사관 해치가 열린 사진을 일부러 골라서 공개를 했다라는 것이고, 탄도미사일은 아예 북극성이라는 명칭 자체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KN-23 이스칸다르형을 그 잠수함 발사형으로 개조한 것 같고, 발사 현장에 김정은과 박정천은 참가하지도 않았다는 아주 이상한, 납득하기 힘든 그러한 그 내용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